배우자가 통화 자동 녹음 기능을 설정을 해놓으셨다면요, 해당 녹음 파일을 확보하는 것 자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배우자의 핸드폰에 녹음 어플을 설치했다, 이 경우에는 불법임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 있는 선택을 돕는 류현정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분들께서 종종 이런 질문 하시거든요. 혹시 확보한 자료가 불법은 아닐까요? 추가로 증거를 확보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오늘은 외도 증거를 합법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지만 막상 증거를 수집하려니 혹시 위법이 아닐까 이렇게 걱정이 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꼭 시청해 주세요. 오늘 영상에서도 법무법인 세움 이재윤 그리고 정은지 수석변호사님과 함께 외도 증거를 법적으로 안전하게 확보하는 방법, 그리고 불법 증거가 될 위험성이 있는 사례,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 수집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재윤 변호사님, 배우자가 어느 모텔에 있다라는 정보를 입수해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모습을 촬영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될까요? 단 한 번만이라고 한다면요, 그거는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배우자가요, 의뢰인분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에서는요, 따라다니는 것, 주변을 배회하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것 모두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게 되면요,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텔의 위치와 시간을 확보한 후 증거 보전 신청을 통해 적법한 증거를 취득하는 것이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배우자가 모텔에 들어가고 또 나오는 모습을 바로 포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철저히 숨기기도 하고 또 결제도 현금으로 하는 경우가 사실 많죠. 또 아무리 의심된다고 해도 배우자를 24시간 쫓아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글 타임라인을 통해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 꽤 있더라고요. 보통 부부가 컴퓨터를 같이 사용하다가 배우자 아이디로 자동 로그인이 되면서 위치 기록이 고스란히 뜨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우연히 배우자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었다면 이를 또 증거로 활용할 수 있나요? 네, 먼저 증거 확보의 방법론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선 배우자가 잘못한 행위의 시점 그리고 장소를 어느 정도 특정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신속히 증거보전 신청을 통한 합법적인 증거자료 확보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CCTV, 심지어는 카톡 자료도 말이죠, 보관 기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료가 삭제되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자료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법원도 납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확보되어야 할 증거는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확보하시고 상간사건 증거로 안전하게 제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서 확보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습니다. 하지만 간혹 저희 의뢰인분께서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당신만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몰래 CCTV 영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이를 정말 문제 삼겠다라고 한다면요, 문제 삼으실 수 있습니다. 엄격히 보자면요,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법정형도 굉장히 엄격한 편입니다. CCTV 영상에 나오는 사람의 동의 없이 영상을 제공받은 사람 그리고 제공한 사람을 모두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요, 영상을 받으신 의뢰인뿐 아니라 아파트 관리 소장님께서도 처벌당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요, 열람 목적을 속이고 열람을 한 경우 그 자체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도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많은 경우에 본인이 부정행위를 의심을 하시면서도요, 절도가 발생했다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서 CCTV를 보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은 보관 요청만 하시고 증거 보전 신청을 통해 적법하게 확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말이죠, 세탁물을 정리하다가 배우자의 옷에서 룸살롱, 모텔, 결제 내역을 영수증으로 확보를 했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그 영수증을 저희가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소지품에 해당하는 물건을 몰래 가져간다면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긴 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영수증은 경제적 가치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그렇다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의 핸드폰에서 확보하는 자료는 어떨까요? 저희가 가장 흔히 보는 증거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카카오톡 대화나 상간자와의 통화 내역, 통화 로그,
녹음, 뭐 사진, 영상, 결제 내역 이런 것들이 다 핸드폰에 있을 수 있잖아요. 배우자가 비밀번호나 패턴으로 잠금을 해놨어요. 그런데 핸드폰을 몰래 열어서 자료를 확보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단은요, 엄밀히 말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원은요, 배우자와 평소에 비밀번호를 공유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분류는 내밀한 사생활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다만 가사법원이나 민사법원에서는요, 이렇게 취득한 증거를 증거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방법 외에는 사실 취득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형사적으로 문제 삼는 경우 자체가 실무에서 많지 않고, 문제를 삼는다고 해도 벌금형 50에서 100만 원 내외를 선고하시거나 그마저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로 처리를 해서 전과가 남지 않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도요,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범죄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배우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노트북에 자동 로그인이 된 배우자의 이메일 그리고 구글 타임라인을 확인했다면 어떤가요? 네, 법적으로 따지면 배우자의 이메일, 위치 기록 등은 사생활 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몰래 열람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겠죠. 다만 실무에서는 현실적으로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공동 사용하던 노트북이나 연동된 위치 기록 등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앞서 이주연 변호사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법원에서는 실질적인 증거로서 가치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격히 따지고 또 문제를 삼고자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상대방이 정말 정식적으로 문제를 삼는 경우는 극히 일부이고, 가사사건 대부분의 경우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그리고 설사 증거 수집 경위가 문제가 되더라도 큰 처벌 대상에는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남편이 샤워를 하는 사이에 애플워치에 뜬 상간녀의 메시지를 촬영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촬영 방식에 따라서 다르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그냥 애플워치에 뜬 것을 촬영하는 것, 그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플워치에 접속을 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살펴보시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또 외도 증거로 자주 확보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이 블랙박스입니다. 블랙박스를 통해 확보한 자료, 과연 문제가 될까요? 차량 블랙박스에서도 외도 증거 정말 많이 확보하시는데요. 상간자랑 차 안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것이 녹음이 되어 있는 경우나, 심한 경우 차에서 성관계를 하는 음성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사용하시는 차량이라면요,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요, 블랙박스에 저장된 대화는 이미 완료된 대화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에서요, 배우자가 통화 자동 녹음 기능을 설정을 해놓으셨다면요, 해당 녹음 파일을 확보하는 것 자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배우자의 핸드폰에 녹음 어플을 설치했다, 이 경우에는 불법임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네, 의뢰인분들께서 가끔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도 되냐라고 물으시는 경우가 정말 많으신데요.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어 처벌이 매우 엄한 범죄이므로 모두들 정말 주의하셔야 하고요. 다른 취득 증거와 달리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는 불법 취득한 녹음은 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사와 가사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하겠죠. 네, 이 변호사님,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서 배우자 핸드폰에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경우 말이죠. 그렇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다면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 배우자 핸드폰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 배우자가 자녀의 핸드폰을 잠시 사용하게 됐는데, 마침 그 자녀의 핸드폰에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다운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우연히도 이 배우자가 상간자를 만나는 장면을 알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배우자는요, 자녀의 위치를 공유하는 데 동일한 것이지 본인의 위치를 공유하는 데 동일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요, 타임라인을 증거로 제출하기보다는 이를 바탕으로 신속히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모텔 출입 기록의 경우에는요, CCTV가 가장 확실한 증거이므로 신속한 확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모텔에 간 기록이 타임라인에 남아있다고 하더라도요, 이것만으로 상간자와 함께 갔다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혼자 쉬러 갔다거나 위치가 부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옆 카페에 있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성과 함께 출입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말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긴 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우연히 상간자와 마주쳤어요. 그렇다면 이때 나누는 대화도 참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간자와의 대화 녹음 자체는 합법입니다. 따라서 상간자를 직접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재빨리 녹음 기능을 켜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겠죠. 다만 녹음하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대화 내용에는 주의가 필요하신데요. 상간자에게 협박이 될 수 있는 내용, 즉 너의 가족에게 상간 사실을 알리겠다, 너의 직장에게 상간 사실을 알리겠다 등 상간자를 위협하거나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상황에서 상간자로부터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내가 잘못했다 라는 내용의 각서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각서는요,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다만 상간자가 나중에 법정에 와서는 강요당해서 썼다, 협박당해서 썼다 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각서를 작성하는 과정과 그 전후 상황 반드시 음성이나 영상으로 기록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 오늘 영상은요, 저희 세움이 진행하는 사건의 의뢰인분께서 권유해 주셔서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외도 사건이 워낙 많아진 만큼 정말 다양한 사실관계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님들께서 한 번쯤은 이런 주제의 영상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영상이 더욱 여러분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간을 내서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